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균형기 원전에 나오는 변화일에 대해서 일목산인의 육성을 가져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입문용의 그 시간론에 대한 익히 이미 제가 녹화를 해서 올려둔 것이 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랄까, 혹은 일목산인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자. 여기서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목산인의 책의 서술 방식이 여러분 그 이론을 무슨 그 전자제품 매뉴얼처럼 혹은 무슨 법률 조문처럼 이렇게 쭉 다 적어 놓고요. 그것을 착착착착착 쓰는 이런 방식이 좀 아닙니다. 기초적인 내용은 물론 제시는 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그 당시의 지수와 종목 차트를 가지고 해설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접목시켜 나가는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참 정리해서 전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강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목균형표 변화일은 균형표 내에서 가장 어려운 이론입니다. 파동론도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고요. 가장 날카로운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만 막 파고든다? 이건 조금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이니까 본론 들어가기 전에 조금 여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2001년에 균형표 원전을 가져와가지고 번역해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2002년 이제 우리가 월드컵이 열릴 때죠, 그죠? 4월에 모 증권사 서울에 특화된 점포가 하나가 생깁니다. 시스템 트레이딩 하던 사람, 또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 아주 네임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특화된 점포가 하나가 생겨요. 저 양재동에. 그럴 때 제가 이제 서울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왔었는데요. 그 일목균형기 책 이제 원전을 2001년에 가져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이 국내에 제대로 소개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균형표 책을 구하기가 힘들고요. 1호로 되어 있고요. 또 비싸고요. 구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걸 어디서 파는지를 몰라요. 당시만 해도 인터넷으로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일본 동경의 치오다 서점이라고 하는 곳을 딱 가야 되는데 이 서점에 있다는 것만 알면 서점을 검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서점에서 파는지를 애초에 모르니까 그래서 구하기 힘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일목균형표 이론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략하게 이런 식이다라고 조금 나온 건 있어도 그런 차에 이제 제가 가져오고, 그래서 국내에서 워낙 소개가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론서 비슷하게 책을 하나 내고, 그리고 제가 자비를 들여가지고 지점에서 당시, 주말에 이렇게 강의도 하고 무료로요. 연구소 같은 건 그냥 제본돼 있는 걸 그냥 제본비만 받고 그냥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슬슬 꺼내느냐 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내고 난 뒤에 TV 나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두 군데서 연락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한 군데는 안장 쪽인가 어딘가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분 말씀은 당시 그 객장에 이렇게 투자자들이 모여 있을 때 아닙니까? 객장에 그 중에서 굉장히 그 시세를 잘 보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 전하신 분은 이제 여성분이시고요. 중년 이상 되신, 이분이, 그분을 우리 측 표현으로 졸졸 따라다니면서 좀 알려달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시세가 딱 움직이면 가는 일수가 있는데, 일자수가 있다.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떻다라고 하면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나 봐요. 근데 이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TV에서 나오는 강의를 보니까 그게 일목균형표 시간론이었나 보다. 근데 그게 두 개가 같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서 잘한다는 분은 균형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시장에 가면 이게 일수라고 하는 리듬이 있다. 이걸 이제 터득해서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제가 TV에서 강의하는 걸 보고 듣고 연락 온 분은 그때 그분 이야기가 일목의 시간론 아니었을까 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 제가 이제 메리츠 정권에 당시 서울로, 서울 정권에 있다가 메리츠 정권 스카우트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 점포를 대상으로 영상 강의를 했었어요. 지점별로. 그러다 보니까, 광주든가 목포든가 그쪽에서 지점에 한 명이 전화를 했더라고. 그 역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직원이 전한 이야기는 일목이었어요. 예, 거기서도 또 굉장히 이렇게 잘한다는 그런 고객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용하는 게 일목균교 시간론이더라. 자기도 대충 얻었다라는 개념만 흘러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영상 강의하고 하는 걸 보니까, 그게 일목의 시간론이구나. 알았다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두 번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스로 어떤 그런 리듬을 터득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뭐 일목의 이론을 좀 접했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던 모양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뭐 변화를 알면 다 잘한다라고 또 제가 무슨 책장사 같이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영상이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께 헛된 꿈을 들여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굳이 제가 써보고 되지도 않고 뭐 된다고 이야기할 리도 없고요. 다만 괜히 능력차가 있고 또 시장에 따라서는 리듬이 아주 잘 맞을 때도 아닐 때도 있고, 근데 이게 맞아 들어갈 때는 또 아주 기가 막히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저라고 뭐 일수 잡아가지고, 그죠? 그게 뭐 다 맞은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이라는 게 큰 파동도 있고 잔파동도 있잖아요. 그죠? 매일 장중에도 파동이 있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개의 파동이 나오는데 그 고저점을 뭐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욕심은 여러분도 가지지도 마시고 저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어느 정도 이제 큰 그림, 좀 큰 그림에서 어떤 변화마디를 짜가면서 현재 이제 시세를 보면서 또 리듬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라는 당부를 제가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약 줬다고 과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도 하지 말자.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아예 원전 내용을 드립다 가져와서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대등수치요, 앞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직전에 흘러왔던 그 밟아왔던 습성을 앞으로 전개시켜 보는 것이고, 그건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반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선 시간에 제가 일목균형교 이론 개발하면서 뭐 칸트의 선음성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변정법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반합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너무 뭐 철학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세에 기본 수치나 대등 수치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대입을 해보면서 그 안에서 정반합을 쉽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화율이 사실 많이 오거든요. 그 안에서 정확하게 어떤 날을 골라낸다,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첫째는 파동을 생각하세요. 파동이 줄기 뼈대입니다. 여러분 미술에서 뭐 조소로 그래야 됩니까? 그런 조각으로 가기 전에요. 그러면 일단 이게 좀 굵은 철사나 이런 걸 가지고 뼈대를 만들잖아요. 찰흙을 여기 붙인다고 할 때 찰흙이 자기 힘으로 여러분 말려가면서 계속 하지 않으면 이게 섭니까? 그죠?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도 보면 콘크리트만 들이다 부어 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안에 뭐 철근을 넣죠. 그죠? 이건 뭐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거푸집해 가지고 들이부어 가지고 말리면 철근 없어도 서 있게 서 있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어떤 모양을 만든다고 할 때, 가운데 이렇게, 굵은 철사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찰흙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걸 다듬어 가지고, 그죠? 계속 이제 세밀하게 빚으면 뭐 사람의 형상도 나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 파동이 골조 뼈대예요. 그 변화율을 잡아 나갈 때, 기본은 일단 파동을 깔고 들어갑니다. 그 외에 이제 변화율을 잡아나갈 때 이 파동의 성격, 이 파동이 지금이 뭐 엘리어트식으로 치면은 3번 주 파동이라면, 이것이 중장기 파동이라면은 여기서는 실적 정세가 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뭐 GDP 성장률이 되건, 기업들의 실적이 되건, 상장사 영업이익의 성장 어떤 그 폭이라든지 뭐 ROE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우리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파동의 성격을 파악을 하고 그 파동에 걸맞은 시간을 가져오고 가격을 가져오고, 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 뼈대는 여러분 파동을 바탕으로 두고 가요. 날짜만 무조건 세는 게 아닙니다. 우선 그걸 두고요. 그 다음에 그 대등 수치가 흘러왔던 시간을 반복시켜 나가잖아요. 그래서 기본 수치 그 고유의 숫자를 가지고도 예, 물론 뭐 잘 맞을 때가 있지만 이 파동의 습성, 첫 파동과 끝파동이라든지 이전에 하락할 때의 첫 파동, 이번에 하락의 첫, 이전에 올라갈 때 첫 파동과 이번 올라갈 때의 첫 파동, 이런 어떤 성격 같은 거라든지 그때는 얼마가 걸렸는데 이번에는 얼마, 예, 이런 대등수치와의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뭐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긴 그래도 정반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른 변수들을 가져와 가지고 시너지,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상승시세나 하락시세의 변화일든 제1, 제2, 제3.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갈 때 지하 1층, 2층, 3층 있잖아요. 나는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해도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저는 이걸 정거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변화일인 줄 알았는데 또 뭐 한 칸 더 가기도 하고, 예, 숫자는 계속 많이 나와요. 복합 기본 수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미세, 중세, 예? 소세, 중세 그랬잖아요. 파동이 이렇게 가면 그 안에 파동이 있고, 또 그 안에 파동이 있고, 또 그 안에 파동이 있고, 그죠? 일봉 단위 파동 안에는 분봉 단위 파동이 있고, 그 각각 배분을 해 나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인가, 꺾이는가. 안 꺾이고 그냥 가면 상승의 연장이라 그러고요. 하락에서는 안 뒤집고 그냥 내려가면 가속화 된다 그럽니다. 변화일이라고 무조건 여러분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 시점에서 가속도가 될지, 이 경우 일목산이는 하락은 가속도라 그러고 상승이 더 가는 건 연장이라고 합니다. 변화일이 이미 파악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자, 이번에 변화일 며칠이다. 여기서 뒤집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그 다음 정거장, 그 다음 정거장 이렇게 가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일이 오면 대부분 파란이 있다라고 하는 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변화일 자체가 정확하게 잡은 것이라면 그 변화일이 와가지고 시세가 뒤집어지거나요, 아니면 제가 종종 브레이크 밟는다, 아니면 시장 내부에서 주도주가 바뀐다, 이런 표현을 듣는데 뭔가 변화가 좀 있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시장 가는데 뭐 예를 들어 코스피는 가는데 코스닥은 지뢰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다 가지면 그 안에서 업종이 지금까지 선도하던 업종을 쉬고 그 다음부터 다른 업종이 간다든지, 예? 여기 오면, 예,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은 꺾어지는데 우리는 뭐 간다든지, 미국은 가는데 우리는 꺾어진다든지, 이런 식의 뭔가 변화들이 있어요. 예, 변화율이 정확하다면 되게 거기서 뭔가가 좀 나타나긴 합니다. 지금 제가 그 2021년 1월 16일 날 토요일 날 지금 녹화 중인데, 예, 이게 나우선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이고, 잠깐만요. 예, 2021년, 예, 여러분, 2021년 1월 8일이, 아이고, 여러분, 글이 잘 안 적혀집니다. 1월 8일이 나스닥하고 이런 건 226 변화일이었습니다. S&P 500하고는. 이게 금요일입니다. 226 변화일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 변화일이 지나가면서 며칠 이렇게 흔들다가 하락 전환 안 하고 주말 52일 채우고 지금 살짝 밀렸고요. 여기 와가지고, 비트코인이 최대 마이너스 27%까지 폭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지수 1월 8일 상투고요. 코스피 지수가 1월 11일 월요일 아침에 떴다가 엄청 크게 흔들어 놓고 살살살 흔들다가 주말보로 살짝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왕 나왔으니까 그림 잠깐만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안 맞다가 떠나가지고 뭔가 파란이 일어난다, 방금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죠? 파란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 좀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예, 코스닥 벌써 1월 8일 상투고 이러다가 이 엄청 흔들었죠. 변화일 지나가면서 뭔가 있잖아요. 이건 우리 변화일보다 제가 미국 여기 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지나가면서 이게 지금 이제 지난 주말입니다. 금요일날 좀 빠졌습니다. 예, 이것도 엄청나게 빠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볼게요. 자, 미국 보시면, 사실 이 변화일 지나가도 얘는 바로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바닥에서 40일 변화일이 오던 1월 첫날은 다우지수는 장중에 2.7%까지 급락했다고 올라왔고요. 그냥 고이 못 가고 흔들었어요. 흔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나스닥이 226 변화일 오고 보면 바로 이탈이 없죠, 그죠? 예, 이 뭐 시장의 힘이 강하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에서부터 52일 지나고 65 변화일 지나가면서 살짝 흔들었는데 이거 뭐 상투치고 계속 빠질지는 아직 뭐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미국은 견조했는데 이게 이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 집 빠지고 그 다음에 1월 9일로 가볼게요. 1월 8일, 8일, 9일. 이거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어디 갔죠? 오호호호. 12일. 이거네요. 이 사람은 비트코인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 예, 가상화폐가 주봉으로 따지면 17주고요. 얘들도 43주 치고 여기서 장중 최대 27%까지 폭락이 나왔어요. 이게 일목변화일 지나갈 때요. 근데 잘 보세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17조가 43주봉상 기본수치 같은 게 이제 있기도 하지만, 그 미국 226 큰 변화를 지나가는 점에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이든 우리 코스피든 뭐든 한번 세려버리죠, 그죠? 이게 뭐 완전 상투가 되고 뭐 계속 빠질지 어떨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잘 가던 게 하필 왜 여기서 흔듭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걸 제가 어거지로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뭔가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가 보였어요? 그래서 일목사님 표현에서 어디 갔죠? 예, 변화일에는 대부분 예외 없이 한번 파란이 겪는다. 그러니까 제대로 변화일이 걸리면 그런 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잘못되면 그게 완전 상투되고 빠지고요. 그래도 시장 힘이 강하면 막 흔들다가 좀 안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또 뭐 물론 추세 타고 다시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추세가 타고 가는데 약세 시장은, 약세 국가는, 약세 상품은 그만 못 가. 그 이상 못 가.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2007년 엄청난 금융장세 벌어져 가지고, 예, 7월달 넘어가면서 큰 변화일이 왔는데 종합주가 지수는 흔들고 11월 1일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그 고점을 못 벗겨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민은 이런 게 있습니다. 변화일 딱 왔는데 여기서 바로 꺾어지면 되는데 안 꺾어져. 이게 이제 고민이 되죠. 이게 며칠 딱 꺾어지려고 이러는 건지 다시 가려고 이러는 건지 사실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분 말씀에는 앞뒤 하루면 충분하다 그랬는데 이거보다 더 끌기도 합니다. 방금 보시기처럼 미국 보세요. 지난 주말에 226 변화일 지나가고요. 화요일 날 대등수치 변화일 지나갔는데 금요일 왔어야 그나마 조금 빠지잖아요. 이분은 여기서 이제 알 수 없는 시세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 이담항에 나오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아주 세부적인 노하우들이 있는데, 그걸 여기서 다 좀 알려드리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 변화일이 있는데요. 변화일이 오기 전에 미리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리 반영해버리면 이게 힘이 희석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파동상 큰 변화일은 큰 것끼리 움직이기 때문에 큰 마디에서 나타난 대등수치가 때려버리면 거기서 되게 조정이 오거나 바닥 찍고 올라가면 세게 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파동의 일수들은 작은 파동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고, 큰 숫자나 큰 파동에서 나왔던 일수들이 와서 때리면 그것이 크게 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정도로, 예.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알 수 없는 시장.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꼭 뭐 변화일뿐만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시장을 아무리 분석해봐도 여기서는 뭐 바닥인지 상투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다는 수가 생기죠. 자리가 오죠, 그죠?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알 수 없다는 것만 알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손잡인 그 왜 지피지기면 그랬습니다. 백전백승이라고 그랬거든요. 적도 잘 알고 나도 잘 알고. 근데 상대방을 모르면 백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현재 나는 도저히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만 인정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 지나가면
시세가 우리한테 속삭인다 그래요. 저 이번에 그냥 지나가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올라가는데 내려가야 되겠어요 한다든지 시장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일목산 이분도 보면 대단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보면 시세는 알았다, 혹은 뭐 최 원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투자자 누구나 IT 뽑을 때도 그랬거든요. 야, 이것처럼 돈 벌기 쉬운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뭐 얼레벌레 엄벙덤벙 달려들다가, 예, 그래서 좀 수익도 더 줬지만 상투 잡았을 때 경험이 부족하고 잘 처리를 못하면, 상투 잡은 게 아니라 상투 지났을 때 대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일단 뭐 그런 또 물론 포함하겠지만, 알았다, 이 위험하다. 신문 잡지나 텔레비전을 봐도 막 다들 나와가지고 자기가 잘 안다 그럽니다. 막 저도 속이 뜨끔한데, 저는 늘 그러잖아요. 제가 뭐 언제나 잘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럴 때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강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뭐 이전에 아주 절묘하게 돌아간 것들을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요즘 보면 시집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회원을 끌어들여 가지고 뭐 하고 이래야 되니까, 조회수를 올리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그 자체를 저는 비난하고 뭐 이런 목적은 아닙니다. 일목사님 이분은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좀 씁쓸하다,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이분이 그래요. 일목사님 이분이 일본에서 시세의 요코자나, 시세의 천하장사, 시세 신으로 불렸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항상 시세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이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러분, 시세를 항상 다 알면 재벌이 돼버리죠. 항상 다 알면 현물투자 뭐 하랍니까? 막 옵션이나 이런 거 엄청나게, 그죠? 예, 레버리지 큰 것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대박 내버리면 되죠. 물론, 운용하는 자산이 커질수록 유동성 때문에 이제 유동량 처리가 좀 문제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재벌까지 되기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재벌 될 수도 있겠죠. 항상 시세를 하는 사람이 없고요. 시세를 알아야만, 항상 알아야만, 또 수익을 내는 것만은 아니죠. 그죠? 대응만 잘했어도 가능하잖아요. 뭐 추세를 잘 타거나. 아무튼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좀 변화일이니까 뭔가 변곡점을 좀 맞추려고 하려고 드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시세를 항상 아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두워진 데 갑자기 밝아지는 사람. 이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 방식이라 그랬고, 한 번씩 가다 보면 추상적 이야기가 나올까 넘어갈게요. 시세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다라고 아예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시세의 진수를 아는 사람이라. 그 지피지기한 거죠. 절대로 시세를 언제나 항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그건 위험한 거죠. 오히려 실체를 파악하는 사람은, 인간은 어떤 기법을 쓰든 어느 순간순간 뭐 몇 군데를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항상 맞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완급 조절하거나 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분산 투자를 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요. 아마추어가 돈을 벌 때도 있고 전문가가 손해 볼 때도 있는데, 대개 아마추어는 이제 돈 번 것만 이야기하고 전문가는 손해 본 것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건 이제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고, 전문가는 버렸던 것까지도 손해 본 것으로 말한다. 돈 많이 벌었다고 소문나면 여기저기서 손을 벌려서 뭐 기부를 하면 물론 하기도 하지만 그거 뭐하러 자랑할까요? 자랑하는 사람은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50여 년 전에 신성과 같은 시시도 달인, 백수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성공을 말하지 말고 다만 실패를 직시하고 참여해라. 그러면 큰일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내가 안 되는 과목, 내가 잘 못하는 과목을 계속 정진해가지고 올리면 전체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죠? 투자도 이게 쉬운 건 아닌데, 내가 잘 안 되는 부분, 이걸 자꾸 견수시키려고, 그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뭐 강의 쪽에 있으니까 이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세요. 예, 이거 하면서 여러분이 제가 뭐 책 사달라 그럽니까? 회원가입하라 그럽니까? 교육비 같이 공부하자고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공했다고 느끼고 있으면 거기서는 발전을 더 이상 못하고 멈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 원전 내용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알려드렸고,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걸로 좀 갈게요. 약간의 사례, 이런 대등수치 중에 이게 이제 대등수치 접목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나왔던 특정 파동을 단순 반복시켜 나가는 대등수치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이걸 목으로 가서 제가 이번에 가서 자, 이게 종화균형표라고 일목균형 완결편인데, 여기 보시면 이 표시 있죠. 이게 같은 리듬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예. 여기서 여기까지의 바닥과 바닥 1리듬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나왔던 리듬을 반복시켜 나가는 게 있고요. 이 밑에 보시면은 삼각형 X자 이런 거 아까 이 앞 시간 배우셨죠. 그죠? 9는 X고 17이 삼각형이고 동그라미가 26이고 33, 42 기호들이에요. 이 기호들. 이는 기본수칙 기호들입니다. 기본수칙 기호들이고, 아까 보신 이건 대등수칙 기호들입니다. 근데 그 대등수치가 이건 단순 반복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이는 파워포인트에 이게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기본 대등수치도 있어요. 이걸 계속 여기는 공교롭게도 17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게 기본수치하고 똑같죠. 반복안에 33 나오고 33 두 번 가니까 65 나오고 65 두 번 가니까 129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기본수치와 대등수치가 같이 가는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25니까 2600이죠. 이 고점과 이 고점은 26. 이건 26길이는 기본수치면서 대등수치 영역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17일 올랐고, 17일 올라가니까 상투치죠. 그 17일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일이거든요. 3월 15일. 여기는 보면 17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일목의 기본수치이면서 이게 대등수치가 되죠.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33일인데, 여기서 상투까지가 33일이고요. 이 폭락했을 때 바닥이 17이에요. 여기서는 17은 아니고 16에서 상투 찍고 빠지는데, 이 고점이 소멸이 왼쪽으로 33일, 오른쪽으로 32일. 그럼 약간 대등수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예, 이렇게 됐죠. 이렇게 쪽쪽쪽쪽 이렇게 가면 좀 대응이 조금 쉬워지죠. 이건 자랑인데, 이 3월 10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폭락하는데 2시 26분에 제가 주초 한 번 더 흔들면서 급등해서 한다, 아래에서 더 잡고 있다. 옛날에 세시의 장마감 할 때잖아요. 이제 이거는 싱가포르에 제가 당시 실시간을 올렸던 글입니다. 어떻게 이런 판단이 가능했겠는가? 대개 이런 악재는 오래 가지는 않는데다가 아까 보신 것처럼 이 17 기본수치 변화일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방금 그 떨어지는 17일이 이날 5월 18일이에요. 2004년. 그리고 이날이 여기서부터 지금 1순위인데 이건 안 써도 돼요. 사실 이건 그냥 여러분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직전에 중간에 있는 파동 가지고 일수 가져오면 이건 별로 안 씁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있으니까 그어 놓은 거지 최저점도 아니고요. 이 큰 고점도 아니고 중간에 흘러가는 건 행정구역이 여기하고 달라요. 이게 전체의 군이라면 면입니다. 예? 이 군 속에는 면하고 중간에 아무거나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고 그러진 않아요. 이게 하자면 좀 파동성 좀 더 크게 의미 있는, 그랬으면 제가 꺼놓고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76 1순위이긴 한데 이건 중간 파동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 5월 18일 아침에 이렇게 17 변화일에 폭락하다가 급등해버리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건 전상 봉의 리듬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2011년도는 여러분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남부 유럽 피그 국가들 그러면서, 그죠? 예, 국가 부채 때문에 난리가 날 때예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로존 전체가 난리가 났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이건 여러분 지나간 그림이지만 제가 분명히 했던 시황이니까 나갑니다. 우선 이 8월 폭락 오기 전에 여기가 일목균형표 676 변화일이었고요. 네, 676 변화일이었고, 다만 2008년 10월하고 11월하고 쌍바닥을 찍는데, 여기 보면 그 완전 10월에서 676이라는 요 상도 바로 앞이고요.
그 다음에 11월에 눌림 주고 튀는데 그 676일이 여기에요. 그 제가 이번에 강의하면서 제가 여기서 빨간 넥타이를 몇 주째 메고 TV에 나가가지고 여기서는 무너지면 큰일 난다고. 근데 여기서 미국 S&P에서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해버리면서 폭락이 왔거든요. 이 장중에 뭐 10%대 빠지고 폭락하고 폭등하던 그런 자리인데, 당시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30일이고요. 쌍봉 찍고 30일, 31이잖아요. 이 대등수치예요. 33이 일목 기본수치인데 이 32는 이렇게 보면 대등수치죠. 그 다음에 여기 바닥과 여기 바닥이 또 32예요. 근데 여기하고 최고점하고는 아닌데 이 32로 오니까 또 빠지는 거 보세요. 근데 여기서는 리듬이 4일 조정하고 요일까지 기가 막혔어요. 그걸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거든요. 4일 빠지면 돌아가요. 그리고 되게 좋죠. 4일 빠지면 돌아가고 4일 빠지면 돌아가고 4일 빠지면 돌아가고 4일 빠지면 돌아가고 이거는 3일 만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습성을 내가 빨리 파악하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번 2020년 3월 바닥 찍고 올라올 때 중간에 4일 이상 조정 안 가고 계속 누르고 가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4일에서 5일 리듬 계속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걸 빨리 간파를 하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일은 뭐 그렇다 치고 하나 둘 셋 넷 월요일, 하나 둘 셋 넷 화요일 날, 이건 수요일이고요. 하나 둘 셋 넷 월요일, 하나 둘 셋 넷 화요일 날. 그런데 그 리듬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32일짜리 보셨잖아요. 이건 우리가 이제 빨리 간파를 하면 좋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대등수치하고 기본수치 예를 보여드리는 건데, 아까 32 속에서 바닥끼리 비교하면 또 38일이 와요. 이 38일은 첫 바닥 아닌데 두 번째 바닥 올라가죠. 이 38일요. 이 30일, 이게 언제인지 아세요? 김정은이 사망한 날이에요. 저는 이거 복귀를 하니까 다 기억을 하죠. 김정은이 사망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이게 물론 그 날은 이제 사망한 날 다음 날 도지치는 날인데, 이 38일짜리가 이 대등수치가 보이시죠? 너무 억지스럽지는 않잖아요. 이 안에서 최저점, 여기 최저점. 그 다음에 이게 최저점은 아닌데 두 번째 저점. 이 저점은 32일이었죠. 이 저점은. 예? 이 저점은 아까 32일 대등이었죠. 이 저점은 38 대등이에요. 그리고 또 38 오니까 또 돌아가네? 이런 거. 웃긴다니까요. 이게 한번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진짜 희한해요. 그 38이 있고, 물론 여기서는 또 39일로 잡으면 이 고점끼리 또 39일이 나와요. 바닥끼리는 38일이고, 예? 고점끼리는 39일이 좌우 대등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최고점이 여기 있고요. 이단 반등 최고점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 반등 최고점이 여기 있고요. 이런 거. 희한하죠. 그죠? 그리고 그걸 또 나눠보면 아까 이제 31일이라 그랬잖아요. 17, 17 두 번 가면 33인데 이거는 17, 16, 16, 17, 16, 17. 좀 신기하죠. 그죠? 이게 수많은 재료와 수많은 투자자들, 전 세계 글로벌 증시와 함께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데 희한하게 리듬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늘 이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짜는 다르든가 말든가 항상 이런 리듬이 존재한다면 면밀히 연구를 하다 보면 이걸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투자는 굉장히 쉬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제가 직접 뭐 이렇게 시황을 하고 하는 사람이라서 신기한 게 어떤 정도였느냐 하면, 그러니까 남부 유럽 국가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 되면 악재 나오고요. 돌아갈 때 되면은 뭐 22에서 유럽 EU나 22에서 또 무슨 조처를 내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희한하게 뒤집어대고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 보세요. 제가 32일, 38일 이야기를 했는데 이 30일 안에 17, 16, 17 있죠, 그죠? 그 17 안에는 9와 9가 또 돌아갑니다. 이 저점 9일, 여기서 여기까지 9일, 여기서 저점 9일, 여기는 8일이네요. 이상하죠, 그죠? 자, 30일 안에 16, 17일 있다 그랬고, 그죠? 9일 리듬 계속 있다 그랬고, 그 안에서 하락 4일이 있고요.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예. 근데 제가 반복 말씀드리거니와 균형표의 변화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시세에서 돌아가는 습성, 그 리듬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희한하게 이게 추세도 오고 얼마나 난립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쌩 난리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이 모든 파동을 다 먹고 나왔다고 이야기는 절대 못합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행되는 동안은 예? 진행되는 동안은 이게 여기서도 보세요. 올라가는 일수는 다 다르잖아요. 대신에 그거 하나는 있었어요. 4일 빠지면 돌아간다는 건 아니까 가다가 조정 오면 4일차 되면 반등 하나 보자 그러고 그 대신에 올라갈 때 보세요. 이거는 둘, 넷, 여섯이고 이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이고 이건 하나, 둘, 셋이고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 리듬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이번에 이게 뭐 9일 갈지 5일 가고 말지 이걸 미리 예측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리듬을 찾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는 같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안 뒤집으면 다섯을 한 번 더 가본다든지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게다가 이건 떨어졌다고 올라가니까 그 제가 이 모든 걸 제가 고점에 팔고 사고 고점 팔고 사고 이랬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네, 근데 이런 리듬을 가지고 오늘 며칠인데 야 이거 이러면 오늘 돌 수 있겠는데 정도의 감은 가지고 가면서 매매를 했고 그런 날들이 오면 희한하게 유럽으로부터 매일 들려오는 뉴스조차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이러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이건 제가 이 당시 겪었던 거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강의를 위해서 이건 뭐 제가 주식 콘서트에도 가져 나오고 한 건데 네, 한국경제TV에 옛날 거 다 뒤져가지고 그 중에서 딱 맞는 거 하나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봉의 패턴 같은 건데 이건 넘어가고요. 네, 2002년 10월 10일 뭐 이런 거. 네, 2002년 10월 10일 여기 미국 대바닥 찍던 자리 이야기고요. 이건 뭐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건 제가 뭐 실제 예, 당시에 신문에 나갔던 기사고요. 제가 유가 바닥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보세요. 예, 2015년 2월에 제가 유가를 서부 텍사스 중진류 분석을 여러 개 이야기를 하면서 뭐 42주가 오고 42주가 3월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얘는 신문에 나갔던 겁니다. 2월 달에 쓰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주가 바닥 보세요. 3월에 여기 42주에 그죠? 예, 바닥을 찍고 돌아가죠. 또 이게 42주였어요. 여기 또 197일이었고 여기서 197일이에요. 그러니까 균형표의 장점은 날짜를 딱 찍어볼 수 있다니까요. 거기서 정말로 돌아갈지는 그거야 가봐야 알죠. 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놓고 있었는데 찍고 돌아간다? 오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건 좀 차이가 좀 있죠. 여기서 일봉을 보시면 그 다음 42달러까지 찍고 3월 18일 여기 돌아 올라갑니다. 그 다음 이거 목표치거든요. 뭐 V가 4배까지 가면 사실 좀 어렵긴 해요. 오늘도 무제도 목표치 잡아보니까 44달러 42달러 있고요. 이 42주가 여기 일수가 오는데 42달러 찍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거 어떡합니까? 여기 보시면 한국경제TV 주식 콘서트 제가 지금 강의 녹화를 하고 있는데 11월 20일에 변화일이 이렇게 많이 온다고 여의도 와우파 강의장에 지금 TV 녹화 중이고 실제 TV 나갔던 화면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전 이게 10월부터 이제 하락 중이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11월 20일을 찍고 돌아가잖아요. 이게 방송을 며칠 했나라면, 언제 했냐면, 금요일날 녹화를 하거든요. 11월 20일 월요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은 언제 나갔느냐면, 월요일 밤 12시에 나갔어요. 녹화는 금요일날 하고요. 11월 20일입니다. 11월 20일날 돌아가잖아요. 여기 변화일이 10개가 모였어요. 변화일이 10개가 모였어요. 자, 저는 마친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세요? 그럼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2012년 2월 달에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 대구, 부산이 백스코고 대구는 뭐라 그러죠? 거기 가가지고 제가 한국TV 주사 설명회를 했는데 제가 2012년의 맥점은 3월 1, 3주하고 10월 둘째 주에 온다라고 요즘 파워포인트 이거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전망 그러면서 이 파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2월 달에 했습니다. 2월 달에 투자 설명회. 그 3월 1, 3주하고 10월 2주 한번 보세요. 종합주가 지수는 3월 여기 상투인데 좀 밋밋한 다중상투죠. 그죠? 코스닥은 여기 조금 더 보다 확실하고요. 10월 달에 이 경우에는요, 코스닥이 들어가요. 종합주가 지수는 그거 살짝 앞에 상투 나오고 이러다가 톡 빠지고요. 코스닥은 보죠. 10월 상투가 오죠. 예? 여러분, 3월과 10월. 3월과 10월. 그걸 언제? 2012년 2월 달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제가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냥 굵은 시간론이 오고 파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겠다. 2014년 5월 달에 정시 1분가에 나와가지고 8월 달에면 천상 조정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실제 나갔던 화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2014년 9월 8월 24일입니다. 8월 24일인데 대박 천국 그래가지고 24시간 동안 이 생방송으로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 제가 4시 방송에 나갔거든요. 4시 방송에 나갔는데 제가 그때 딱 요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 조정이 좀 세게 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모르겠습니다. 와우TV에 이 동영상 파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제가 나갔던 방송이고요. 자, 8월 28일 상태예요. 제가 8월 24일 방송을 했죠. 그리고 폭락을 해버립니다. 제가 늘 하락만 지적한 건 아닌데 아마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목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이걸 했겠습니까? 일목 이론이 없었으면 이걸 제가 해낼 수가 없죠. 네, 해낼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건 과거 사례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변화율과 관련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절묘하게 변화율이 맞아 나간 거, 그 다음에 제가 다 지나고 나서 가져와가지고 그때 봐라 이랬다 이렇게 된 적이 있다가 아니라 실제 거의 실시간이잖아요. 예? 11월 달에 금요일 날 녹화 뜨고요. 월요일 날 방송되는데 월요일 밤에 이제 나가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러면 계속 제 자랑이지만 이때 강의를 하면서 한 가지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여기 한번 보세요. 이때 주식 콘서트 강의를 쭉 하면서 제가 종합활용하고 16강 시간론을 해놓고요. 파동론으로 갔다가 시간론으로 다시 돌아가요. 강의 순서가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주간으로 24주 동안 강의를 하는데 11월 20일 변곡점이 여기 걸렸기 때문에 시간론 기본 해놓고 파동 해놓고 이걸로 가요. 이 파일을 한번 보세요. 이 시간론을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예. 제가 일자별 등락 예고했던 거 하고 천상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고 어디 갔냐. 예. 그러니까 강의 순서를 조절을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녹화하고 11월 20일에 딱 맞게끔. 여러분, 이건 제가 거짓말 할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버렸죠? 또 안 보이나, 왜? 여러분, 지금 시간이 지나가는데, 시간 일부? 여기인가? 아닌데요. 예, 자료를 하나 찾는데 지금 바로 안 보이네요. 예. 자꾸 같은 이야기 반복이 돼서 이제 마무리 서술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사례로 보여드린 것들은 어쨌든 절묘하게 맞는 것만 보여드린 거 맞아요. 맞는데, 아무튼 균형표는 좀 다른 이론하고 다르게 딱 맞으려고 들면 정확하게 그 지점을, 그죠? 현미경 폭격해서 해버린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또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사전에 좀 움직이다가 이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렇잖아요. 11월 20일 날 저렇게 변환이 많이 모여 있으면, 예, 바닥 찍기가 쉬운데, 만약에 바닥을 안 찍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가 아니라, 그러리라고 만약에 미리 포지션을 잡아놓거나 이랬다면, 사놨거나, 그죠? 현선물이든. 일단 사람이, 아이고, 예, 예? 투자가 좀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측은 예측이고, 예, 추세 타고 가면서 대응 준비를 해놨다가 실제로 이제 맞게 돌아가면 뭐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죠. 그죠? 예, 해야 되겠죠. 예, 이게 자꾸 떠버리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이고, 이거 찾느라고요. 예, 이 그림 이상하게 안 보이더라. 이게 뭐냐면, 이 지금, 이 주식 콘서트에 이렇게 172, 117, 65, 52, 42, 26, 33, 17, 9, 이 변화일이 여러분 다 몰려 있죠. 그러니까 이 화면이, 예, 이 파워포인트가 거기에 지금 방금 이 화면이 있죠, 그죠? 이 띄워놓은 거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파일입니다. 그 파일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방금 뜬 이 파워포인트, 예, 보면 이 주식 콘서트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거기서 나갔던, 예, 그 화면에 썼던 강의 자료 파워포인트 그대로예요. 그게 저기 화면에 여기 떠 있고, 예, 빔 프로젝트로 쏘고 있고, 이거 녹화가 TV로 나온 거죠. 녹화는 금요일날 했는데, 금요일날 장 마치고 저녁에 합니다. 11월 20일 날, 월요일 날, 이제, 방송이 나간 거죠. 저는, 이제, 방송에, 그 영상을 재생시키면서 캡처를 떴고요. 예, 방송 나가는 실시간은 제가 밤에 뭐 12시 되면 자이지, 뭐, 저는 10시 전에 자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실시간 TV 나가는 걸 찍은 게 아니고, 예, 이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영상, 예, 제가 재생시키면서 캡처했던 겁니다. 자, 예,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변화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단 아시려면 좀 제대로 알고 이제 하자는 거와, 그리고 이것을 익혀가지고 자유자재로 정말 능수능란하게 쓰는 데는 쉽지 않다. 누가 봐도 아는 리듬이 와서 딱딱 돌아갈 때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요. 정말 숨어있는 힘든 변화일도 있고, 그래서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에 변화일을 공부를 한다면 제대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원전을 사보셔도 되고요. 사보셔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육성으로 이렇게 좀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예,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도 아니고요. 제 경험을 다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핵심 노하우가 있다면 그것을 또 여기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뭐 없잖아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냥 풀 수는 없는 이야기고요. 다만 여러분도 계속해서 연습하고, 여기 얽매이지는 마시고 계속 연습하고, 다른 좀 보다 쉽거나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매매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본인이 이제 좀 이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올 것이고요. 그러면서 항상 나는 틀릴 수 있다, 예, 내가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튼 제대로만 하나 잡으면, 예, 변동성이 크게 터지는 자리에서는, 특히나 옵션의 경우 수익이 엄청나게 터지거든요. 그런 것들에 막 이렇게, 예, 몰입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의 뭐 장점만, 뭐 이걸 믿어라, 뭐 이대로만 하면 된다, 그 이야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열심히 공부하자. 예,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